자, 무신 정권기 때 이제 그 선종이 부흥했는데 그 정치적 이유를 보면 교종이 이제 기존의 문벌 귀족과 결탁을 했죠. 그래 갖고 이제 무신 정권이 등장하니까 그 당시 무신 정권 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무신 정권은 교종 대신에 선종을 선택했죠. 그다음 선종은 경전을 통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을 위한 어떤 불교 신앙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 소박한 문인들에게 뭐냐면 친근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의 그 선종의 혁신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무신 정권의 성향과 일치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선승들, 그러니까 진울 같은 선승들의 활동가, 그다음 종교 결사 운동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결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중국의 당송 시대 때 처음 나왔던 거야. 당송 시대 때. 불교가 이제 너무 세속 권력과 이렇게 밀접하다 보니까 좀 타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불교 교단 내에서 쇄신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 갖고 이제 수도원처럼 이렇게 결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쇄신 운동을 펼치는 것을 종교 결사 운동인데, 종교 결사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줬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도 한번 보였고 요때도 이제 종교 결사 운동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두 개에 거쳐서 이제 했죠. 하나가 이제 조계종과 청태종이 중심으로 해서 종교 결사 운동, 신앙 결사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우는 이제 조계종이죠. 조계종. 예전에 한번 조계종이 이제 진우를 창간했다. 진울이 이제 총 조계종을 창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우 때 창건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뭐냐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 이때 이제 총태종이 합류를 거부했던 그 뭐냐면 승려들이 조계 해능의 그 이대로 이제 승려들이 해능 이대로 이제 성종을 고수하자, 정통적 성종을 고수하는 그 승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려들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계종이라고 했어요. 조계종. 참고 이 조계종은 해능의 호예요. 호.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라 지칭했다. 청태종에 합류한 것을 거부했던 그 일군의 그 선종 승려들이 자신을 조계종이라 지칭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진우는 이 조계종을 학대 발전시켰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하죠. 신앙 결사 운동이 이제 또 다른 말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하죠. 전해 결사라고 하죠. 예. 전해 결사, 이게 더 맞겠네요. 그다음에 정해사가 나중에 그 뭐냐면 수선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수선사 결사 뭐 이렇게 또 하는데 정해 결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상간에 팔공산에 그 거조사에서 정해 결사를 조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최충호부터 이제 사역을 받고 나서 사찰명을 받고 나서 이걸 이제 수선사로 고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해 결사 명칭을 수선사라고 고쳤다. 참고로 여기 사자는 제가 사찰이라고 했는데 집단이에요, 집단. 집단 명칭을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수선사는 사자는 그 해사할 때 사자 있죠. 절사자가 아니라 절사자 까먹었네요. 어떻게 쓰는지. 하여튼 해사할 때 사자의 의미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결사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사찰들이 있는데 이 수선사의 이제 그 정예결사의 이제 중심 사찰은 송강사예요, 송강사. 송강사. 자, 그래갖고 이제 주로 지지자는 지방의 항리 독소출 출신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대의 어떤 그 근원이 됐죠. 자, 그다음 진울사상의 요체를 볼게요. 자, 진울사상의 요체는 불축시심이
이건 뭐 선조와 동이네요. 인간의 마음이 꼭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런 마음인 본성이 불별적인 본체와 가변적인 작용을 구분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은 불변적인 본체를 보는 데 있다. 그래서 불변적인 본체와 가변의 작용,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본체와 살아가면서 형성된 가변의 작용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한 건 불변적 본체가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 마음이 불변적 본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심을 보면 곧 성불할 수 있다. 그 논리잖아. 전형적인 선본의 논리야. 성분의 논리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꼭 부처의 마음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불변적 본체하고 가변적인 작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걸 이제 보통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라고 하죠. 이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이걸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이걸 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선중에서 이와 기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해상수를 볼게요. 정해상수. 자, 정해상수는 뒤에 이제 그 뒤에는 동호점수를 이론적 배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서 본체인 정과 작용의 해를 아울러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체와 작용을 서로 나눌 수 없으며 결국 선정이 꼭 지으며 그 둘을 함께 닦자. 본체의 정, 그 다음에 작용의 해 이렇게 있는데, 자, 정은 뭘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해는 연불과 독성을 통해서. 자, 독성을 통해서 닦자. 이게 정해상수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도노점수인데, 도노점수는 이제 뭐냐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종 내부의 좀 견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종에서 견해에서 도노를 강조하는 파와 점수를 강조하는 파가 있었어요. 도노를 강조하고 점수를 강조하는데 이걸 남존송이라고 하고요. 이걸 북종송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노 쪽은 이제 남종성 한 번에 깨닫는 걸 강조해. 점수는 뭐냐 점진적인 깨달음, 수행을 통해 점진적인 깨달음을 얻는 걸 강조하거든요. 대립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해는 진우는 이걸 왜 대립적으로 보야 되냐? 이걸 하나로 합시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도노 점수야.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노가 앞에 있고 점수가 뒤에 있잖아요. 해능은 두 개를 동시에 강조를 하겠지만 좀 더 도노를 더 강조했어요. 먼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보려고 하잖아. 임용시험의 어떤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먼저 깨닫고 그거에서 매진하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방향감각 없이 깨달음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당연히 그 공부의 효율은 어디서 높겠어요? 먼저 깨닫는 거였겠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불천한 내 마음속에 불심이 있다는 걸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만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목적 의식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점수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를 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본디 뒤끝만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도노고요.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부처에게 나아가는 길을 점수어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도노는 남종선, 그다음 점수는 북종선 이렇게 해서 뭐냐면 통합의 논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선종과 교종을 통합을 했다니까 도노는 그 선종이고 그다음 점수는 교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잘못 적혀 있어. 근데 이제 그 선종하고는 그 교정 통합은 관련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천 수행 방법에서 나 정해쌍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정해쌍수의 정은 이제 뭐냐면 이건 선종 그다음에 이거는 교종과 연결될 수 있지만 이 도노와 점수는
선종과 교종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남종성과 북종성의 견해 차이를 통합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이게. 그래서 뭐 도노는 선종, 그다음 점수는 교종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선종 내에 수행 방법의 차이, 의견을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천 수행 방법을 보죠. 그래서 실천 수행 방법을 세 가지 산문이라고 하는데, 문이라는 것은 먼저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노존수할 수 있고 정해상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그럼 보면 1단계는 선조 등짐으로써 도노존수에 입각한 정해상수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정해상수 바탕한 이론이 도노존수,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조금은 도노존수를 먼저 이론적 배경을 해서 나중에 정해상수가 나온 거죠. 예, 이걸. 그래서 이게 먼저고, 도노존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해상수가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해상수 바탕이 되는 게 도노존수고, 예, 이름이죠. 그래서 도노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재물과 다르지 않은 걸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실천운동, 이렇게 해서 정해상수와 도노존수를 그 성적 등지문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말하는 성석 정종의 수행을 통해서 뭐냐면 바탕으로 그걸 이제 실천 운동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각자 보시고, 각자 보니까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성적이라는 건 문현 상태예요. 여기까지 또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문현 상태라는 것은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죠. 예, 그 마음에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뭐냐면 깨달음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점수행할 수 있다. 점진적인 수행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달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 오는 거죠. 마음이 뭐냐면 항상 복잡하게 생각이 가득 차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잠을 뭐냐면 맨날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하면 절대 잠을 잘 수 없어. 결국에 날밤 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잠을 잔다는 생각을 버려야지만 진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예, 잠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도를 깨닫고 뭔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 잔념이 가득 차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마음을 비워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도노할 수 있고 점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선적 등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도신의 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죠. 그래서 깨달음 얻고 확신하는 단계 넘어간 게 원도신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간화경종문은 그 뭐냐면 보통 이제 원독심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 간화문을 통해서 완전히 또 깨달음을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선적등중문은 뭐냐면 도노 점수를 통해서 인식하는 단계고, 여기는 확신하는 단계고, 이건 방법을 통해서 더 확신을 굳히는 단계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독심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 확신한 다음에 그걸 시행하는 거. 가나문을 통해서 하는 거야. 가나문은 이제 뭐냐? 이 가나는 가나문이거든요. 가나문은 성종에 보면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성종의 임재종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재종 같은 경우는 가나선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가나수는 뭐냐면 그 자기 그 스승이었던 선승이 하두를 던져요. 뭐 강은 강이도돼 물은 무주도다 이렇게 하두를 던지면, 그 하두를 받은 뭐냐면 그 밑에 제자 승려들이 그 하두를 부여잡고 뭔가 강은 강이돼 물은 물이다라고 이제 왜 그럴까 하면서 참선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참선을 들어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임재종이에요. 임재종. 그래서 스승의 간함을 받아서 하도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걸 간할견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조 등지문은 인지하는 단계, 원동시되면 확신하는 단계, 그다음 간할견종문은 간할경을 이용해 갖고 수행하는 단계.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타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타 방편은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깨달음 오면 깨달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대중들에게 그걸 전파시켜줘야 돼. 대중들에게 깨달음을 이끌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건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이 그 뭐냐면 진우의 사상이 조계종이 이렇게 이제 널리 확산되고 불교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불교 운동의 대상을 뭐냐 대중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통합 운동을 대중 그 과정에서 대중들이 믿고 있는 뭘 또 정확 받아들였죠? 네. 그 앞에서 말하는 앞에 뭐지? 정토 사상. 정토 사상을 폭넓게 수용했다. 사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성적 등지문, 그다음 원독신해문, 간화견종문, 이타 방편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볼게요. 의의도 좀 나올 수 있죠. 의의. 자, 그 조선일치에 완성된 철학제기를 이제 수용했다. 그 이론과 실천의 통합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때 이제 이론을 어떤 식으로 통합했냐면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했죠. 진우하고 거꾸로 그 앞에 있는 의천하고 거꾸로 있죠. 선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종을 이제 통합하는 방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도노는 성종의 특징이고 점수는 교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 입장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입장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걸 그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노하고 점수는 선종하고 교종의 특징이 아니에요. 도노는 남종성 관련된 수행 방법이고 점수는 북종성 수행 방법이야. 예. 다 뭐냐면 참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예. 자, 깨달음이 먼저 거냐, 그 다음 참선하냐, 그 다음에 참선하냐, 깨달음이냐, 이 차이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도노는 성종을 해석할 수 있고 점수는 교종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 일단 도노 점수는 바로 선종 입장에서 교종, 하음장의 장점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교선일치의 완전한 철학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교단적인 어떤 통합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상처럼 그 뭐냐 교리적 통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의 철학적 기초를 성립했다. 선을 이제 철학적 선종의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지적인 면을 면모를 보였고 진울의 심성론 지방의 어떤 지식인과 관계가 깊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성리학적인 수용이 기반이 되었죠. 성리학 자체가 선종을 바탕으로 한 거야. 선종. 아까 이제 본체 체와 용이라는 개념 있죠. 요게 이제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이와 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더 추가하자면 그 네 번째 추가해 볼 수 있는데, 자 정치적 세속적 성격을 벗어나서 물론 이제 이 진울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자체도 그 무신정권 연결돼 있죠. 특히 이제 해심 때 들어가서는 더 연결되는데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격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민중을 저변으로 상중돌구를 했다. 민중을 저변으로 한 상중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불교 사찰은 주로 어디 있었냐면 저쪽에 있었어. 그 민가에. 그래서 사찰 민가에 있었는데 이제 그 뭐냐면 불교 사찰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가야지 불교 사찰을 갈 수 있다는 의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을 이후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 이제 정예결사를 만들 때 그 정예결사문을 뭐냐면 진우리 이제 쓰는데 정예결사문 자체도 기출사료에 예전에 문제 나왔어요. 교과서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정예결사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불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살림에 은둔하여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기를 주장을 해요. 이 주요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정예결사문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예결사문 자체도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예문은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을 보죠. 해심. 해심은 이제 진우대 제자죠. 예. 그래서 해심도 시험 문제 2번 나왔어. 자, 앞에 있는 진우 같은 경우에는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거리를 뒀어요. 이 사람은. 근데 해심 같은 경우에는 무신 정권과 긴밀하게 유대가 돼요. 해심 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해심이라는 인물도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유자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승려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심은 유학계도 박식학뿐 아니라 불교도 많이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강조해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당연히 이제 불교가 중점이죠. 유학에도 도가 있고 불교에도 도가 있다. 근데 불교의 도가 유학과 도교의 도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해심이야. 예. 그래서 중앙의 정치 세력과 연관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제 왕실, 최후 같은 무신 정권과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 불교계를 주도한 대사원을 변모했고, 그리고 승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 사람은 대선산 지도를 치르. 이게 뭐냐면 최씨 정권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문 영송지를 편찬했죠. 성사상에 진수하고 있는 공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금강경의 공독신앙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일반민들이 적극적으로 습득했는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일반민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해심이나 진흥이나. 그래갖고 이제 정토사상 같은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불지설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 네, 그래서 심성의 도야 이런 것들도 강조했고, 자 유불지설을 내세움으로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 성리학 자체가 뭐 성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종의 베이스가 돼야지, 이해의 베이스가 돼야지 만약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성종이 이제 커버가 되니까 성리학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던 그 불교 교단이 성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중국사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새를 보자. 로세라고 하죠. 이게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요새라고 또 하긴 하는데, 요새는 이제 진울보다 이제 좀 약간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이 사람도 뭐냐면 신앙 결사 운동을 펼쳤죠. 백년사 결사라고 또 하는데, 백년 결사라고 하죠. 백년사를 세워가지고, 자, 그래갖고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요새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청태종이에요. 청태종.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 정토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정토관을 수용해서 기층사회 교화를 깨려고 했죠. 기층사회 교화. 자, 그래서 이제 정토관을 충실해서 기층사회 교화에 깨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년결사도 앞에 있는 이제 그 수선사 결사, 정예결사 마찬가지로 그 당시 지방에 있던 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지지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 예. 그래갖고 이제 했다는 거. 참고로 이 청태종은 우리가 이제 교종 입장에 성종을 수용하는 그 종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태종을 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라 이제 선종이 됐어요. 예. 이게 왜 선종이 됐냐? 여기 보면 우리나라 그 청태종이 선종이 됐던 이유가 이제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불교 종파 계보도가 나오거든요. 계보도가. 그래서 이제 불교 종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교단이 형성된 건 신라 시대로 보고 있어요. 네, 신라 시대로. 그래서 이제 신라 중화대로 거쳐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확립이 됐는데 신라 중화대 때 교단이 이제 조금씩 성립이 됐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오교가 이제 있죠. 계율종, 법상종, 하엄종, 열반종, 법상종. 그리고 이제 있고 신라하대는 교종인 오교, 선종인 구산 이렇게 있는데 신라 하대다 맞아요. 신라 하대가 교단, 그러니까 신라 중대가 아니라 신라 하대부터 교단이 성립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초기 때는 이제 하엄종, 법상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선종은 법안종이 선종 구산을 통합을 했다고 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분열되지만 또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위천에 의해서 청태종이 개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쓰던 법안종이 뭐냐면 법안종이 청태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이때 법안종에서 이제 세워지고 청태종이 들어가는데 이때 구산이 통합되면서 그 선종이 통합되면서 성조승 그 성종 승려 다수가 청태종으로 개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청태종이 성격이 바뀌어. 뭘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승려가 선종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예전에 청태종은 중국의 청태종은 교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선종화 됐죠. 선종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태종이 선종이 되는 거예요. 선종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청태종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은 그 일부 선종 승려들이 또 뭐냐면 조계종으로 만들죠. 조계종. 예. 그래서 선종은 이렇게 청태종하고 조계종으로 분열됐는데 지금은 어디가 다수냐? 지금은 조계종이 다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엄종, 법상종은 교종 계통이지만 선종은 조계종이 다수면서 청태종 계통도 이게 선종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청태종 때 고려 중기 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법안 중에 많은 승려들이 선종 승려 청태종 개입됐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종에서 선종으로 뭐냐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종 중심의 어떤 불교 통합 결사가 아니라 선종 중심의 어떤 신앙 결사 운동이다. 요새 결사 운동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요새가 있거든 백년사 결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고종 3년에 강진토의 지원의 신유법 강진 만덕사에서 결사가 이제 결성이 됐고 요때 사자는 이제 사자가 아니라 그 모임 사자예요. 자, 초기에는 이제 지역의 일반민들, 지방간의 배조로 발전했으나 1230년 이후부터 최후 등 이 사람도 중앙정부부터 지원을 받고 번창했다. 사상적 특징을 보자. 사상적 특징이 이게 이제 몇 년도에 나왔어? 22년도 기출문이 나왔죠. 22년도인가? 내가 분석이 21년도인데? 네, 21년도 맞아. 21년도. 요 사상적 특징은 교과서나 저희 뭐냐면 한국사 통론에는 잠깐 언급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쓰고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한문 사료 주어지고 한문 사료 되게 어려운 사료가 주어졌어. 불경의 어떤 그 관련된 사료가 나오면서 있는데 자 하여튼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법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다음 선사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토관을 더 강조했다. 앞에서 이제 정토관을 되게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후의 정토 왕생사상, 정토사상을 중시하고 청태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수행 방법, 송대 신앙결사 운동가 계승됐다. 이런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한 거는 거의 신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 국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갖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사상적 특징을 설명하려면 불교를 다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건 그냥 안개에 두세요. 근데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냥 7강 낸 것 같아. 그냥 아니면 정토정 정도 이렇게 쓰라고 시험 문제 낸 것 같고 1점짜리 기대하고 낸 것 같고요. 자, 의는 지방 지식인들을 지방 지식인 지지층을 바탕으로 진을보다 기층사회 교회에 더 주력했다. 그러니까 진을도 기층사회 교회에 더 교화를 했지만 이 사람보다도 그 요새가 더 많이 했다라는 거 해석을 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몽고 간섭기를 보죠. 예. 자, 몽고 간섭기 때 이제 잠깐만요. 몽고 간섭기 때는 전반적으로 불교의 세속화가 일어나요. 불교 전에도 이제 세속화가 됐지만 이때는 더 심했어. 그 불교의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원경제 비대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유역자들 도망갈 때 있죠. 그 역을 피한 도피처 역할 하고, 그다음 면세 면역 특권, 뭐 고리대 뭐 등등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교를 싫어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조선 초기 때는 불교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불교를 내세우면 다 이제 뭐냐 손절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민수보다는 민심의 불만을 더 폭발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 이 불교가 손절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손절해야지 이제 백성들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불교가 하여튼 개판을 쳐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선종은 이전에 가지산파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요. 가지산파는 예전에 구산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선사가 태존하고 이게 아마 사골산파하고 연결됐나 봐요. 건신들과 유착된 가지산파가 주를 차지했는데 가지산파의 주요 이제 뭐냐면 승려가 이전이죠. 이전은 뭘로 또 유명하죠? 상국유사로 또 유명하죠. 상국유사가 이제 선종계통의 이제 역사서예요. 예. 그 다음에 묘전사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묘전사. 그래서 그 당시 충녕할 때 국왕의 왕비의 사찰로서 묘전사가 청태적 상호로 조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백년사 승려도 묘전사에 참여하면서 중앙 정치 세력에 밀접되면서 당연히 종교가 정치에 밀착하면 어떻게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패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왕비의 원천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이제 충녕 왕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국공주, 제국공주죠. 제국공주. 쿠빌라이 칸의 그 부인, 부인의 쿠빌라이 칸의 딸이죠. 딸. 자,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상 중에 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 고려 말기 때 불교가 하도 이제 뭐냐면 세트가 되고 불교가 이제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고려 말기 때 개혁 운동도 같이 일어나요. 그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태국 보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일어났는데 조계종에서 일어난 거죠. 원의 임재종을 법통을 전수받고 임재종은 예전에 이제 가나견정문 때 잠깐 도입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요. 예. 그리고 국민왕 때 왕사나 국사로서 정치 정화와 한양천도를 주장한 정치 조언자 역할을 했다. 보호가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양총도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했어요. 남경길지서에 입각해서 남경길지서에 입각해서 고려 말기 때 남경 가자, 한양으로 이제 가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실천이 한번 됐어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마지막 왕 있죠, 공양왕 때. 기록에 보면 공양왕 때 잠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남경으로 뭐냐면 천도를 한 적 있어.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이게 심플쌤이 잠깐 언급되어 있거든요.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뭐 반발들이 많았고 공양왕이 주도한 것보다는 이성계가 그걸 한번 시도해 본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선문 구산을 통합해서 오늘날 이렇게 조계종의 종주를 받았다. 자,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뭐냐면 태고 법통성이라고 해요. 법통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선종계열의 이제 그 불교 교단은 법통을 강조해요. 누구부터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이게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을 통해서 더하는지. 그래서 이 선승이 누군가 깨달음을 얻은 선승에 따라서 그 뭐냐 계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그 승려가 깨달음을 얻으면 B도 이 깨달음을 얻고 승려의 영향을 받고 B가 깨달음을 받고 그다음 C가 영향을 받고 D가 영향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어떤 계보가 있어. 이게 법통이라고 해. 법통.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태고 법통성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은 태고 법통을 이어받아요. 이 왕후 보후에 태고의 그 뭐냐면 태고의 법통, 태고는 법명이죠. 보후에 이제 뭐냐면 그 태고 보후의 병명이 이제 있는데 법명이죠. 태고 보후는 그래서 그 태고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을 뭐냐면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진우는 아니라 이 태고 법통이 제일 강조됐다. 태고 보호의 법통은 누가 있느냐? 이 법통속이 좀 나중에 이제 뭐가 또 영향되냐면 성리학이나 유학에 영향, 도통론을 영향. 우리도 도의 흐름이 있다. 너네들만 뭐 깨달은 흐름이 있냐? 뭐 이렇게 나온 게 도통론인데, 하여튼 태고 보호가 있다. 보호라는 인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교 수용의 움직임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부를 이제 같이 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련이나 뭐 중지, 해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원래 공부했고, 자 이들은 유교에 대한 치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였던 뭐 자초 같은 사람도 이성계의 조선공부를 지지하고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지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공 나오나? 여기 안 나왔네. 이현 중지 지공. 지공승려는 이제 인도에서 선종을 도입을 하려겠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때 상황을 이제 좀 봤고 대장경을 이제 보자. 대장경. 대장경도 예전에 12년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장경 두 개가 있어요.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그 제조대장경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장경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속장경은 아니고 앞에 이제 그 소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속장경을 보통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 예. 교장의 그를 같이 모았던 거기 때문에 속장경은 이제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대장경은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면 대장경의 정의를 보죠. 대장경. 자, 대장경은 이거 뭐 좀 잠깐만요. 약간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겠네. 예. 대장경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제 3장이라는 게 있죠. 경, 율, 논. 그래서 그 경과 율과 논을 다 깨달음을 얻고 박식한 사람을 3장 법사라고 하잖아요. 자,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는 근본 교리야.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율이라는 것은 교단이 지켜야 할 어떤 윤리 조항, 생활 규범이죠. 교단의 어떤 기운을 잡는 거야. 그다음 논이라는 건 이 근본 결리 경과 율에 대한 주석사야. 이걸 3장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대장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장경은 이제 그 중국에도 있었고 건안에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배경을 보면 건안의 침입, 현종의 피난에 대한 국난에 대한 불력을 이용해서 외침을 물리치고자 했고 그 밑바닥에 호국불교 같은 사상이 들어가 있죠. 건안 2차 침입 때 현종 2년부터 시작해서 76년 동안 선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600건을 조판을 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관은 대구 부근의 803 부인사에 보관했는데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판 없어. 예, 조판 없고
다만 이제 뭐가 좀 남아 있냐면 이게 이제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이 인쇄본이 있어요. 인쇄본이 이제 일본에 수출되고 되는데 그것만 약간 이제 일본만 남아 있어요. 지금 내용은.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속장경인데 속장경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속장경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분류 명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장경은 경율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거기에다 또 줄을 붙인 소라고 하죠. 소. 소를 모아 놓은 게 교장이에요, 교장. 예. 이걸 정리한 거예요, 교장.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한 명칭은 속장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신편 제종 교장이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신편 제조 교장의 총록을 아까 얘기했지만 목록을 만든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신편 제조 교장 속장경 일명 속장경을 이제 제정했는데 의천은 화왕성에서 교종도감을 이제 설치하여 총록의 목록에 따라 순종 8년까지 하나하나 간행을 했다. 불경보다는 논소, 초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소와 초를 이제 강조했다. 소는 이제 초는 여기에서 논에 대한 주석서고요. 초는 이제 뭐냐면 요약이죠. 요약. 초록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교종 중심 교리를 정리했다. 속장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속장경 제조할 때 이제 누구 사상을 바탕으로 했냐? 원효 사상을 바탕으로 했어요. 원효. 이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이 원효의 원효. 원효 사상을 이제 원효를 해동 보살이라고 해놓고 중심은 신라 불교 정통을 재확인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학설을 강범위에 통합돼서 고려 불교의 기반을 국제적 규모로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속장경 제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제조대장경을 볼게요. 제조대장경은 앞에 이제 초조대장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조대장경이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됐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게 제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조는 초조를 좀 더 보완해서 만들었다. 두 번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제자 시에서. 그래서 있고 8만자 구성됐기 때문에 이걸 또 뭐냐면 8만대장경이라고. 8만대장경.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부인사에 보관돼 있던 그 초조대장경이 몽골군에 의해서 소실된 후에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몽골의 침을 물리치기 위해 몽골의 침을 물리치기 소망하기 위해서 간행을 했다. 그래서 최후 정권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 최후 정권이 주도했다고 해서 뭐 강제시킨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야. 예,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목각 기술 있는 사람은 목각 기술로 해갖고 판을 짜고 그 모판을 만들 때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요를 때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후가 이제 강화의 서운색 대장도감을 설치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 대장도감에서는 만들지 않았고 실행 기간은 진주 남해나 경주의 분사 대장도감이었어요. 여기 분사 대장도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만졌다. 특히 남해 지역의 이제 기구가 핵심 기구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실무 기구로서 남해를 이제 그 했고 아마 이제 그 진주 남해 쪽에 있는 쪽이 그당 최춘의 어떤 최씨 집안의 시급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적 중심지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참여 세력들은 되게 다양한데 여기부터 뒤에 얘기했죠. 하여튼 참여자들은 이제 되게 다양한데 일단 주체는 최씨 정권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계층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향리층이나 동정지 소유자나 신사 등등.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 밑바닥에는 그 신앙 결사 운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예결사 운동이나 이런 것 등등 신앙결사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왕실과 귀족이 독점했던 이런 불교 사상을 향리층이나 독서층 일반인까지도 그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제주대장경에 저것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하엄종이 좀 많아요. 일단 하엄종이. 그래서 신앙결성 운동은 이제 그 어떤 이론을 불교 이론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배경이 됐지만 실제 내용은 하엄종이 주 내용이야.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 청태종 계통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선종 계통에 있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구본을 토대로, 이 구본이라는 것은 이제 초조대장경이죠. 북송본과 거란본 같은 여러 장경들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편찬을 주도했던 개태사 하엄종 승통이 이제 수기각 교종 총괄을 했고, 자 이래서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다. 그렇지만 하엄종이 이제 그 출발했지만 교종 그 출발했지만 선종 승려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됐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선종 관련 선종 관련된 뭐 항리층, 독서청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군유의 저술과 신라의 이상의 제적들이 저술을 모아서 대장금 보판을 편입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그 당시 의천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항엄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의총이 누락시킨 항엄종. 그 의총은 그 항엄종인데 뭘 항엄종을 누락시켰냐 이렇게. 근데 의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거 밑에 그 속장경을 이제 도장을 만들 때 누굴 뺐냐면 균여 있죠, 균여. 균여 사상을 좀 뺐어.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는데 같은 항엄종에도 많이 뺐어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그 균여의 저술도 많이 포함시킨 거야. 의도적으로 이제 의천이 빼버렸던 균여의 사상들 이제 집어넣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하원종 중에 그 예전에 의천이 균여의 사상을 좀 배제시켰는데 이걸 이제 포함시켰고요. 자, 그 이는 곡 당시 수선사, 백년사 등의 신앙결사가 대장경 종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종이 출발했지만 선종 계통도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보관은 처음에는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했어요. 그래서 태초 7년에 합천 해인사에 보관했어. 다시 옮겼죠, 이걸. 그 왜 옮겼냐면 외구 때문에 그죠? 외구가 가서 약탈할까 봐. 저기 내지 지역인 합천 지역 옮겼어.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한능검에 나왔던 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 성종 때 건축된 해인사 장경 판전이 1995년에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팔만대장경이 200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세계 문화유산이 기록됐고 기록유산도 지정했다는 거죠. 예.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문화유산 여기도 다 뭐냐면 지정이 됐다. 자 이렇게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은 우리나라도 요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예. 그 저기 조선왕조 실록 있죠. 근데 또 뭐가 있더라? 비변사 등록 이것도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강주 그 항쟁 기념민인가 기념물 같은 것들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몇 개 있어 더. 자 그래서 고려의 문화나 민족의식을 반영했고 불교의 국제교류 성과를 반영했다. 왜냐면 여기에 이 거란이나 중국의 어떤 불교 서식도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럼 유교를 보죠. 유교. 자, 고려는 불교를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또 유교도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이제 유교가 이제 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고려 시대 유교는 이제 크게 한 세 단계, 네 단계 정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고려 시대 그 시기를 유교의 발달 과정을 네 단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
첫 번째 초기 때죠. 고려 초기 때. 고려 초기 때 이렇게 있고 고려 초기 때 인제 기록에는 자주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건 통론이나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무 28 조에 볼 수 있듯이 이게 자주적이냐 가지고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있고 그다음 고려 중기 때 몽골 귀족들이 인제 뭐냐면 어 집권하면서 인제 이게 뭐냐면 어떤 사대적 요소가 이제 강화됐다는 거. 또 일부 인제 뭐냐면 송악 같은 거, 일부 송악, 성리학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죠. 그다음 무신정변 때는 인제 유학이 좀 위축됐어요. 물론 과거 시험에 많이 뽑긴 했지만 문신귀족들 몰락되면서 위축이 됐고 그다음에 말기 때는 인제 뭐냐 성리학이 도입됐죠. 1 기, 2 기, 3 기, 말기 때는 성리학이 도입됐죠. 성리학은 뭐 강조해? 대의명분 강조해요. 대의명분. 예.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요거 보기 전에 제가 둘째 시간 때 인제 그 두 번째 타임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인증번호를 두 번째 인증번호가 91 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은 91 번입니다. 자, 마지막은 다음 마지막 타임 때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고려 초기에 12세기 때부터 상대적 자주적 주체적 성격이 강했다. 이게 뭐 상대적 의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려 초기 때 이제 그걸 이끌었던 육두품 자체가 좀 약간 사대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주적이라는 의미가 좀 주체적인 의미가 좀 그런데 하여튼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조 훈효시조 가운데 오개조가 유학적 정치 인연이 반영됐고 강종에서 성종까지 유학은 왕권 강화와 집권 체제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예. 그래서 강종 때는 정관존을 제왕으로 정해서 유교적 군주상을 이제 제시했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학자를 선발했고 신라 육두품 태백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중앙에 전개했죠.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최승로의 보필로 지방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유교의 정치 이념을 박차시켰다. 그 예전에 유교라는 것은 정치 이념적 성격보다는 그 포박만할 뿐이지 고대 시대 때는 뭐야?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만 됐죠. 그리고 정치 윤리는 그 불교가 담당했고 근데 고려 시대 때 성종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유교가 정치 이념화됐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훈요십조에도 나오죠.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했고 자주적인 유교 사상 요건 좀 약간 문제점이 있죠. 이게 공군력 기출 문제에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자주적이라고 보긴 그렇고 사대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훈요십조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훈요십조는 분명히 자주적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대적인 의미죠. 훈요십조에서. 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중국의 제도 중에 뭐만 받아들여요. 예약이나 시소의 가르침, 군신과 부자의 도리 같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 물질 문명 같은 거 있죠. 거마나 의복 제도는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똑같을 필요 없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처럼 물질 문명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제국으로서 걸맞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그 그런 뭐냐면 중국의 어떤 물질 문명까지 받아들이면 제국으로서 뭐냐면 참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상을 그 황제국의 위상을 참원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유교 윤리만 받아들이자. 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또 그 훈요십조는 당풍이라고 얘기했죠. 중국 문화를. 그래서 좀 객관화시켜서 봤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성종은 하의 지혜자. 그래서 하는 말을 썼죠. 중국의 어떤 걸 중심으로 보고 우리를 좀 비천하게 보는 그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잘 모르는데 한자를 보면 알아요. 한자를 보면 뉘앙스가. 예. 자,
그 다음에 12세기 이후부터는 이런 보수적 사대 그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그 당시엔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군벌 귀족들이 집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문화 경향이 우문 정치, 우문. 이게 이제 우문 정치에 반영되는데, 자, 우문 정치는 문에 기울이는 정치라는 거야. 무관을 무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유교의 전문화, 학문화, 철학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철학화는 이제 그 당시에 송학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닌데 조금씩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 이런 그 대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예. 그걸 보면 유교 보수화를 보면요. 자, 유교는 보수화로 인해서 사회 모순의 해결 능력을 상실했고 시문만 강조. 이 과거 시험에 필요한 거죠. 기족적 성격이 강화됐고요. 사대적 유교 사상이 확고해졌는데 금날 사대 관계를 둘러싸고 보수적인 유학파와 국풍파, 이건 우리 문화를 중요시한 국풍파죠. 정치 노선이 충돌하면서 노총의 난이 발생한 배경이다. 그래서 금은 이후 이제 김부식은 금의 사대 압력 대응 과정에서 보수주의 현실적인 안정했다. 그냥 금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대적 유교 사관을. 그래서 사학 12도를 융성했는데 이건 과거 시험 때문에 그렇죠. 과거 시험 때문에 최충은 먼저 구제 전문 강좌를 그 개설했죠. 그래서 이제 문헌공도라는 거 있죠. 문헌공도. 문헌공도 도라는 것은 따는 무리란 뜻이야. 최충을 따는 무리. 그래서 이 최충은 이제 그 당시 문신관료서 유명하고 태제구의 이제 구제 전문 강좌 문헌공도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거는 9개 전문 과정을 이제 편성돼 있어요. 구제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각각의 이제 구체 그 전문 강좌의 명칭을 보면 이런 명칭이 나오거든요. 악성, 대중, 성명 이런 명칭들이 나와. 자, 악성, 대중, 성명의 그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대학의 한 명칭이야. 대학.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구제 명칭 중에 이런 성리학적 명칭들이 대학의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제 뭐냐면 이제 훈과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학적 경향이라는 것은 송학의 영역이죠. 네, 송학. 자, 그래서 이제 송학의 영향을 좀 본다. 그래서 이것이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고려국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향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고려국의 성리학의 수용의 바탕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중개 유학이 홍과학적 유학에서 벗어나서 성리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이제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학에 대해서 이제 뭐냐 사학이 이제 번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왕권에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 않죠. 숙종 때 간학진흥청을 했죠. 간학진흥청에 관련된 건 왕권 강화와 연결돼 있어요. 사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이제 그 사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그 당시 신하들의 어떤 충성심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교육시킬 수 없잖아. 사교육은 주로 이제 뭐냐면 그 뭐야 입시 위주의 교육이니까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거에서 뭐 인성교육을 시킬 수 없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시험 잘 찍는 기술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숙종은 국자감에 서적표를 설치했고요. 간학진흥청으로 예종은 국장에 칠제를 설치했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부시에 이제 응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국자감에 공부해야 된다는 걸 규정을 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학 12도가 이제 많이 쇠퇴됐어요. 예, 사학 12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형고를 설치하고 학문 연구기관에서 청양각과 보문각을 설치하고요. 인종 때 경사 육학을 정리하고 한교를 설치했다.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종 때는
그 예종 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이걸 천연관 봉용관의 설치는 이제 뭐냐? 예종 때 내용을 좀 보면 수만 권의 장서를 모아놓고 경서를 연구하여 각종 서적을 편찬하여 그 유교 이념을 확산시켜 놓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천연관과 봉용관은 뒤에 이제 그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 집현전 있죠. 집현전의 어떤 전신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신. 자, 인종 때는 또 예의상조서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예의와 격식 등을 유교적 제도를 정하려고 했다. 자, 인종 때는 삼국사기를 편찬했고요. 그래서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삼국사기는 시험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삼종 고급 예문을 편찬하는데 삼종 고급 예문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기존에 이제 뭐냐면 의례들 있죠. 의례들 다 모아놓은 거야. 국가 예식들을. 그래서 채윤이가 왕명을 받고 국가 예례를 정한 거다. 그래서 중국적인 주례적 요소와 고려의 정통적 예를 모아서 정리했다. 그 5대를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왔냐면 삼종 고급 예문이 이제 발행됐다가 또 고금 삼종 예문이라고 하죠. 또 그걸 발행을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둘 다 없어진 거야. 이게 조판이.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책이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누구 집에서 이규보 집에서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규보가 이걸 가지고 가고 채원 때 갖다 바치니까 그때 이제 항목 위주를 통해서 위주를 가지고 정통문을 유지하기 위한 채원은 이걸 금속할자로 다시 인쇄를 했죠. 그래서 최초의 금속할자본이 복간된 상종 고급 예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상종 고급 예문은 뭐 없죠. 이규부의 동국 이상국집에 그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존하는 이제 뭐냐면 금속할자는 직지죠. 직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특징을 받고 무신집권기 때 특징을 볼게요. 자, 무신집권기 때는 많은 문관과 문인들이 무관에게 살해당했죠. 그래서 이제 침체의 기교고 유학은 경제적 기능이나 이념성이 있고 단순히 간인의 직무 수행을 도구학문으로 종속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과거 시험 많이 봤지만 실제로 뭐 어떤 학문적으로 발달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능문 능리 측면에서 도구적 학문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 무슨 도구적 측면이 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외교 문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이런 것들 외교 문서 작성할 때 유학의 어떤 경전 내용도 적어놓고 그래야 되잖아. 좀 설득시키려면 그리고 우리가 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유교적 경전 내용을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의 조서나 이런 것들 할 때 뭔가 유교적인 것도 좀 체세가 필요 있겠죠. 그때 이제 유교적 지식 같은 게 필요했던 거야. 예.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유학자들 혼란을 피하고자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 고답적인 현학적 성격이 있다. 약간 도교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이 폐간 문학인데 폐간 문학이 뭐냐 가지고 따질 필요 없죠. 이건 문학사에 나오는 거니까 문학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제 흐름도 일어났는데 불교계에선 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었고 고려국의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원간섭기 때 보면 이게 지방 출신의 고려 지식인 중심으로 주자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그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 자, 정치적 지주인 불교가 세속화되면서 말패 형성이 노중되어 시대사의 역할이 퇴색됐다는 거. 그리고 무너져가는 구체적 비판적 태도를 보인 중간층이 지방항의층이 성장했고 특히 이 지방항의층 앞에서 이제 그 신앙결사 운동을 접했죠. 신앙결사 운동에서 강조된 게 선종계통이잖아요. 선종의 논리들. 조계종에서 청태종이 선종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배경이 형성된 거야. 예. 자, 그들은 새로운 시대 사상을 대한 요구에 신유학의 참신한 학풍이 부합됐고 중기 이후 고려 유학을 상당한 수준까지 자체 심화되면서 신유학의 이해 풍토를 배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기 때부터 조금씩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자주를 상실하고 원의 부마굴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잘 지킨가 문제가 고려에서 지난 과제였고
그래서 신유학 중심 사상이 되게 이런 역할을 했죠. 유학 자체가 이제 성리학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이민족에 침해받고 한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정신승리학에서 만든 그것이 성리학이잖아요. 완성시키는 학문이 성리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중화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 이제 전이시켜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오랑캐한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정신승리학이 위해서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북방족에서 쫓겨 안천하의 남성의 중세적 민족주의 중화주의 표방 주자 성리학 같은 현실처럼 고려가 자아상실을 방지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승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충녕왕 때부터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 어디부터? 원후부터. 자, 원나라는 성리학을 국교화했어요. 간학화했죠. 그러면 명나라도 성리학 간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명나라는 성리학의 일종인 주자학을 간학한 거야. 성리학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주자학이 대세긴 하지만 그 성리학의 여러 학파 중에 그 주자학을 간학한 거고 여기는 성리학을 주자학이 아니라 주자학과 약간 좀 아종인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간학한 거죠. 허영은 거경궁리의 논리 중에 거경이 빠졌죠. 아니 궁리가 빠졌죠. 그래서 약간 이제 중화적 요소가 없어. 어떤 중화 의식 같은 그래서 오랑캐하고 막 차별하고 그런 의식이 없고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삶의 태도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이제 공부한 자세들. 그렇기 때문에 이 거경은 뭘 강조하냐면 대학보다 소학을 강조해. 그래서 초창기 때 원어부터 성리학을 받을 때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주자 성리학은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 때 그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자학이 들어온 거고, 예.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성리학은 큰 범위고 주자학은 그 성리학의 여러 파벌 중에 작은 범위 한 파다. 그 중에 주주학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허영의 성리학은 약간 주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변형된 성리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경 국리 중에 국리는 제외하고 거경을 강조했다.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성리학의 이제 전례를 보면 안양이 원에서 주자 전설을 가져오면서 처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충성왕 때 백의정과 이재현이 큰 활동을 했죠. 그래서 백의정은 충성왕에 따라서 원에 가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성리학을 배우고 기국할 때 성리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백의정이 성리학을 이재현과 박충채에게 이제 전수를 했고요. 이재현은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충성왕의 측근세력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충성왕이 주로 이제 영경, 북경에 있었잖아요. 영경은 북경 2층인데 요때 이제 영경을 머물 때 충성왕이 망건당을 세웠어요. 예. 그때 이제 원의 제유학자들 요수, 연봉이나 정맹부 같은 성리학자들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층적으로 이해됐고 자 이재현이 기욱한 후에 이곡 이색 부제에 영향을 줘서 고려의 성리학은 한 단계 높이 발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충성왕 때 안축, 이곡, 이인분, 이색 등이 원의 가고의 학교이고 그 당시에 원나라 가고에 고려인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 자, 그걸 생각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충무왕 때 직위년의 사서가 과거제도의 시험 과목에 포함됐고요. 그래서 사서는 이제 뒤에 얘기했죠.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서를 강조하죠. 사서가 뭐예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잖아요. 네. 맹자와 논어는 예전부터 있었던 책이고 대학과 중용은 얘기 한 편에 대학편과 중용편을 따로 있었는데 이걸 독립해갖고 그 당시 주자가 주를 붙였어. 예. 그래서 만든 거야. 독립된 것을. 대학과 중용은 그 원래 얘기 한 편이었지만 주자가 여기 주를 부가해서 주를 넣어서 독립된 책을 만든 게 대학과 중용이다. 그래서 이제 주자는 이 대학과 중용, 그다음 맹자, 논어에 정리해서 사서 집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자가 왜 사서를 강조하냐? 사서 안에 뭐와 개념이 있어? 이와 기의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서를 강조했어.
그리고 또 오경에도 뭐냐면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주자가. 그래서 예전에 오경의 해석가, 주자가 해석한 오경이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구유학이 아니라 신유학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자, 공민왕 때 이제 사대부 지식인들 양성하기 위해서 성균관을 중요했죠. 그래서 성균관에 오경 사서제를 설치하고 과거에 이제 사장 중심, 오경 중심의 어떤 성격, 오경보다 경학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 사장은 시분을 강조하고 오경은 사서 오경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학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세기계에 성균관 책임을 맡기고 경학에 능한 정몽주, 김구영, 이승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대 이제 다 뭐냐면 계합파들, 조선왕 아니 그 뭐야 온건 계합파들이나 급진 계합파 사람이죠. 이세계 뭐냐면 제자기보다는 이세계 그 당시에 약간 책임감이 있었어요. 교장 때 그 제자들이야. 교장 때 같이 그 밑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죠. 예. 자, 하여튼 재주 있는 학자들 모아서 학관을 겸하게 했다. 자, 이들을 위해서 그 성리학 연구와 토론, 강론 등을 했다. 후학 양서의 건근과 길제가 큰 역할을 했고요. 길제는 후에 이제 온건파사대부의 어떤 성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16세기 때 그 온건파사대부가는 뭐야? 살인파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파들은 길제로부터 나왔어요. 길제 스승과 길제 제자들이 제자들이 곧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살인파. 자, 정몽주와 정도전 성리학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되게 친했어요. 예, 이 사람이. 그래갖고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그 같이 공부하고 성리학도 같이 공부하고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그 이성계를 뭐냐면 누가 소개시켜주냐? 정몽주가 이성계를 소개시켜준 거야. 이때 정도전이. 예. 그래서 있는데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도전이 이방원을 별로 안 좋은 이유도 자기 친구를 직접 죽였기 때문에. 약간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뒤에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이야.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성계와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정몽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을 보자. 성리학. 성리학은 이제 그 관련된 거 고려의 성리학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